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 초청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세종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표은구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논의가 이어지며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도시 경쟁력과 미래 성장 동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과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TJB가 마련한 오늘 토론회가 세종의 미래를 이끌 적임자는 누구인지 후보자들의 정책과 비전을 검증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토론회를 함께할 3명의 후보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좌석은 사전 추첨을 통해 결정된 순서대로 앉아 계신데요. 제 왼쪽에 앉아 계신 후보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후보입니다. 기호 4번 개혁신당 하헌휘 후보입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입니다. 먼저 후보자들에게 기조연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 후보당 주어진 시간은 2분입니다. 후보자 발언 시간의 제한을 위해 발언 시간 종료 20초 전에 남은 시간을 자막으로 고지해드리며 주어진 발언 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 전원이 차단되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후보부터 기조연설을 시작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후보 조상호입니다. 한 도시의 운명은 시장의 능력에 따라 좌우되곤 합니다. 지난 4년 세종시는 무능한 시정 속에 행정수도 완성은 제자리 걸음이었고 경제와 민생은 얼어붙었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추락했고 청년 실업률은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기업 유치도, 상가 공실도, 교통 문제도, 미래 먹거리도 무엇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빚은 늘고 고가는 비어가는데 시민의 삶은 외면한 채 보여주기식 행사와 빚잔치에만 몰두했던 참담한 4년이었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세종시는 유능한 시장, 일하는 시장이 필요합니다. 중앙정부를 움직이고 국회를 설득하고 국가 예산을 확보해 시민의 삶을 바꾸는 강한 시장이 필요합니다. 저 조상호, 무능과 정체의 4년을 끝장내겠습니다. 행정수도가 완성되고 청년의 미래가 살아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다시 웃는 세종을 만들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과 함께 일할 힘있는 집권 여당 후보 저 조상호를 선택해 주십시오. 행정수도 완성, 자족기능 확충, 시민의 삶의 질 향상, 강한 추진력, 일하는 세종시장, 저 조상호가 책임지겠습니다. 네, 다음 기조연설은 기호 4번 개혁신당 하헌휘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4번 개혁신당 세종시장 후보 하헌휘 변호사입니다. 지난 토론회를 통해 적어도 세종시에서만큼은 거대 양당 정치 이제 끝내야겠구나 확실히 느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양당 기득권 정치는 항상 재정이 어렵다, 권한이 없다,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변명만 합니다. 지난 12년 동안 낡은 사고방식에 갇혀 자기 자리 지키기에만 급급해 상가 공실은 전국 1위, 주말에는 유령 도시라는 오명만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세종시가 행정수도가 된다는 미래를 믿고 이곳에 정착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세종 시민들께서도 비슷하실 겁니다. 그런데 매번 선거철만 되면 행정수도를 외치다가도 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침묵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는 거대 양당 후보들이 더 이상 행정수도 완성 외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치기 소년도 3번씩 속아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종시는 대체 언제까지 잡은 물고기 취급당하며 속아야만 합니까? 언제까지 안 된다는 패배주의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국민들은 세종시가 광역자치단체인지도 모를 정도로 존재감이 없습니다. 15년밖에 안 된 도시가 벌써 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미래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시민 여러분, 정치가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저는 공허한 약속을 남발하는 정치가 아닌 오직 세종 시민의 이익만을 최우선 삼아 해묵은 과제들 해결하겠습니다. 멈춰선 세종시를 다시 뛰는 세종시로 만들 방안들 오늘 이 자리에서 속 시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기후이번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 기조연설 해주세요. 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출퇴근 시 이응패스 잘 이용하고 계십니까? 낙화축제 즐겁게 보셨습니까?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세종시, 세종시의 자부심을 느끼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 4년 동안 만든 성과입니다. 그러나 시민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종의 이익을 가로막은 사람들입니다. 3천억 이상의 경제 유발 효과를 기대했던 정원도시 박람회를 무산시킨 사람들, 수변 상가를 살리기 위한 비축제 예산을 삭감시킨 사람들, 새 정부는 지금도 가로막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때문입니다. 지난 20년간 민주당은 세종시를 정쟁의 도구로 이용했습니다. 2020년 수도권 집값이 폭등하자 민주당은 국회를 통째로 세종으로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세종 집값은 폭등 폭락하여 시민들만 혼란을 겪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행정수도 완성을 약속했지만 정작 헌법 개정안에서는 쏙 빠졌습니다. 행정수도 특별법은 지방선거 후로 미루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다 해줄 것처럼 말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늘 외면당했습니다. 조상호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해양수산부를 세종에서 빼갔습니다. 당시 국정기획위원이었던 조상호 후보는 아무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경제부시장 시절에는 매년 1,000억 원대 빚을 만들어 세종시 재정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저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그의 행보를 보면 세종시를 위한 고민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대통령과 민주당 권력에 대한 정치적 줄서기입니다. 세종 시민과 민주당 중 무엇이 소중한지 묻고 싶습니다. 시민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저 최민호를 선택해 주십시오. 네, TJB 초청 세종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회 진행 방식은 공통 질문과 공약 발표, 개별 보충 질문, 후보자 주도권 토론,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됩니다. 답변 및 토론 순서는 추첨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 즉 시계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후보자의 답변 시간은 발언을 시작한 때부터 계산되는데 발언 시간 종료 20초 전에 남은 시간을 자막으로 고지해드리며 주어진 발언 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 전원이 차단되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TJB 초청 세종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후보자께서는 제가 드리는 공통 질문을 들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은 세종시의 경제와 산업에 대한 것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가 추진되며 행정수도 세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행정수도 완성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후보께서는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하헌희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집권당인 민주당은 수도권 표 계산에만 매몰되어 세종시를 잡은 물고기 취급하고 있습니다. 행정수도는 개헌안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행정수도 특별법은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당인데도 보류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이 다 되어가는데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세종 시민께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약속이 아니라 위헌 논란을 끝낼 헌법 명문화라는 전공법입니다.
과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행정수도 문제는 더 이상 법률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결단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특별법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관습 헌법 논리를 우회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는 개헌 없이 진행될 경우 언제든 다시 위헌 결정을 받을 수 있는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특별법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헌법의 행정수도 원칙을 명확히 세우고 그 뒤에 특별법을 헌법의 실행법으로서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한다. 헌법에 새기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고 지속 가능한 해법입니다. 이후 특별법을 통해 국회 본원과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사법기관, 잔류, 부처까지 모두 이전해야 진정한 행정수도가 완성될 것입니다. 네, 다음은 기호 2번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 답변하시겠습니다. 경제와 산업 부문이죠. 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종시의 가장 부족한 부분이 자급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직주 근접의 원리에 의해서 주소를 가진 곳에 직장이 있어야 되는데 직장은 정부기관이 있지만 주소는 외지에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주소는 있거나 외지에 직장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경제와 산업을 발전시키려면 가장 먼저 기업을 유치해야 됩니다. 저는 제 임기 중안에 83만 평의 국가 산단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을 48개 기업 3조 4천억을 유치했습니다. 저는 다음 4년 동안 100개 기업 10,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수도 완성입니다. 그것은 국회와 대통령실 그리고 언론단지, 외교단지, 공공기관 이런 것들이 행정수도 완성에 따라서 세종시로 이전되기 때문입니다. 행정수도 완성을 통해서 세종시의 자족기능 그리고 산업 발전, 관광 이런 경제적인 향상이 있는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세종 시민들은 행정수도 완성을 염원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세종시는 관광도시이자 박물관 그리고 축제 등을 통해서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바로 세종시가 4대 축제를 기화로 해서 관광객 유치를 하고자 하는. 네,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후보 답변하시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으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처음으로 독립된 국정과제로 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행정수도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온전한 행정수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퇴임식을 세종에서 하겠다 선언하셨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도 행정수도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회 공청회에선 진술인 모두 헌법 개정 없이도 제정이 가능하다고 동의했습니다. 속도를 내겠습니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행정수도 특별법 처리를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강한 추진력으로 밀어붙이겠습니다. 저는 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부위원장도 맡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특별법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야당과도 실질적인 협의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조상호가 빠르고 강하게 행정수도 완성을 책임지겠습니다. 네, 10초 남았는데 시간 안 쓰시겠습니까? 네. 네, 세 후보들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세종시의 환경에 대한 것입니다. 세종보 처리 문제와 금강 수변 활용 방향을 두고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과 수자원 활용, 시민 친수 공간 조성 등을 포함해 후보께서는 금강과 세종보를 어떤 방향으로 관리,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역시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은 최민호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근데 이 세종보 문제는 제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4대강보라고 자꾸 주장하시는데 이것은 4대강보가 아닙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세종시 행복 기본 계획에 바로 수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기본 계획에 있는 보입니다. 필수적인 시설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세종보인데 지금 10년째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가동시켜야 합니다. 흔히 수질 문제를 얘기하는데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담수 기간이었던 12년에서 17년과 개방 기간이었던 18년과 23년 사이에 영향력이 없는 걸로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종보를 가동함으로써 바로 금강변을 살리고 세종시 경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물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앞으로 기후 변화에 따른 물 부족 시대에 대비하는 바로 물 확보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세종보가 수질 문제 때문에 환경부 또는 환경단체가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면 1년간 세종보를 가동해서 시험 가동을 해보자.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하자라고 주장을 했지만 여전히 아무 답변이 없습니다. 그저 해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이 아닙니다. 근거도 없습니다. 논리적도 아닙니다. 저는 환경부, 기후에너지부 장관에게 여러 번 요청을 했습니다. 세종보는 만들었지만 운영권은 시장한테.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후보 답변하시겠습니다. 강물은 흘러야 합니다. 저는 2021년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정부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재자연화 정책을 지지합니다. 다만 금강은 세종의 가장 중요한 자연 환경인 동시에 도시민의 휴식과 여가를 위한 친수 공간입니다. 세종보는 해체하되 해체 시기는 정부가 약속했던 자연성 회복 선도 사업의 성과를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친수 이용 프로그램의 성과입니다. 그동안 집행하지 못했던 국비 지원 사업을 반드시 받아내겠습니다. 또한 자연성 회복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수면이 넓은 강의 풍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환경단체, 전문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하겠습니다. 핵심은 수심이 아니라 수면적입니다. 하천 복원 사업을 통해 얕고 넓게 흐르는 강을 조성하면 아름다운 백사장에서 친환경 수상 레저 활동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보호 없이도 여가와 휴식이 가능한 자연 생태 관광 코스를 만들어 금강을 네, 마지막으로 개혁신당 하원희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세종보 문제는 더 이상 정치적 편가르기로 가서는 안 됩니다. 물을 가둘 것이냐, 보를 해체할 것이냐, 이념 대결로 몰고 가면 세종 시민도 금강도 모두 피해를 보게 됩니다. 저의 원칙은 명확합니다. 철저하게 세종 시민의 이익과 합의, 그리고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해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수질, 생태, 홍수 대비, 시민 편의, 지역 경제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하겠습니다. 저는 금강의 자연성 회복이라는 큰 방향을 존중합니다. 다만 기후변화와 가뭄 그리고 국지성 폭우까지 반복되는 상황에 수자원 활용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환경 친화적인 담수 가동, 탄력적 수문 가동, AI 기반 실시간 수질 모니터링 등을 통해 스마트보 관리 모델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예전처럼 무조건 닫아두는 것이 아니라 수문을 유연하게 관리하자는 것입니다. 중앙정부 방침에 끌려만 가는 세종시장도 필요 없고 근거 없이 반대만 하는 세종시장도 필요 없습니다. 세종시 자체의 독립된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환경단체, 주민, 상인, 전문가 등 관계자가 모두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자연화냐, 정상 가동이냐의 찬반 싸움이 아니라 자연성을 살리면서 시민이 누릴 수 있는 금강,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세종시의 균형 발전입니다. 세종시는 신도심 중심 개발이 이어지면서 저추원을 비롯한 북부권 공동화와 지역 불균형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생활 인프라와 일자리, 교육문화 여건 등을 포함해
세종시 균형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추진돼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은 조상호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세종시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도시입니다. 그동안 신도시 성장과 발전에 집중해 왔다면 이제 세종은 신도심과 읍면지역이 조화를 이루는 도농통합시로 발전해야 합니다. 핵심은 읍면지역의 발전을 포함한 세종시 전체의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축을 세우겠습니다. 첨단 혁신지구 조성입니다. 스마트 국가산단과 북부권 산업단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읍면지역의 양질의 일자리와 산업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조치원의 경제력 회복도 중요합니다. 제2청사 건립과 조치원 역세권, 택지 개발을 통해 조치원을 경제, 행정, 교통의 거점으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면 지역의 고유한 역할 부여도 추진하겠습니다. 로컬 푸드를 비롯한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해서 도농 상생을 실현하는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행복도시 50만, 읍면지역 30만, 각각 독립적이고 개성 있는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네, 다음은 기호 4번 개혁신당 하원희 후보 답변하시겠습니다. 세종시는 신도심 지역에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치원과 북부권, 읍면 지역은 그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이 격차를 방치하면 세종시는 두 개의 도시로 나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 발전은 신도심과 원도심을 따로 보는 행정을 끝내고 하나의 생활권으로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저는 하나된 세종시를 만드는 균형 발전 로드맵 2.0 추진하겠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원도심, 특히 세종시의 뿌리인 조치원 등 북부권의 자생적인 경제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전통시장, 역사문화자원, 지역대학, 청년 창업까지 묶어 하나의 생활 거점으로 키우겠습니다. 이를 위해 신도심 주민들이 전통시장을 더 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대중교통 접근성과 주차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청년 창업, 로컬 푸드, 야시장, 문화 행사 등을 결합해 전통시장을 먹고 즐기고 머무는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여기에 지역 대학들과 연계한 청년 창업 허브를 구축하여 젊은 층이 원도심에서도 머물고 소비하는 공간으로 재생시키겠습니다. 단순히 일회성 축제나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실제로 원도심에 사람이 오고 상인들의 매출이 오르고 청년 일자리가 생기는 진짜 균형 발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네, 기호 2번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도농 균형 발전을 외치는 분은 많지만 실현시킨 분은 드뭅니다. 지난번 전임 시장 때도 조치원의 청춘 프로젝트를 하여 조치원 인구를 10만까지 늘리겠다고 했지만 8년이 지난 뒤에 조치원 인구는 늘기는커녕 줄었습니다. 그렇게 쉽게 구호로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치원이 왜 발전했는가, 그리고 어떤 발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조치원은 조치원역을 중심으로 발전된 도시입니다. 그렇다면 조치원에 다시 르넥상스를 막기 위해서는 조치원역을 지화화하고 CTX를 중심으로 한 조치원 허브 역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치원이 가지고 있는 그 레트로 역사 문화를 최대한 활용해야 됩니다. 또 읍면 지역은 농촌이지만 전원주택과 함께 택지를 개발하고 산단을 개발하는 중요한 입지입니다. 산단을 개발할 때 반드시 택지와 또 교육기관을 함께 병행 추진해서 뉴타운 개념으로 면지역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저는 신도시는 신도시대로 새로운 첨단 도시로 발전시키고 조치원은 조치원대로 교통과 그리고 레토로의 역사 문화를 중심으로 발전시키고 면지역은 전원과 새로운 택지가 어우러지는 그러한 도시로 만들어서 도농이 균형되는 발전을 해야 현실성입니다.
네, 이번엔 각 후보자가 공약 발표를 한 후 서로가 공약에 대해 질문을 하며 세종시장 선거 후보로서 자질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상대 후보자의 공약 발표를 들으신 후 그에 관련한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공약 발표 시간은 2분입니다. 먼저 개혁신당 하원휘 후보의 공약부터 듣겠습니다. 예, 저 하원희의 제1호 공약은 재정난 해결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의 파일럿 제도, 즉 조세 대납 부담금 모델을 참고하여 세종형 파일럿 추진하겠습니다. 정부 세종청사 면세 부지에 대해서 사용료를 국가에 청구함으로써 연간 약 200억 원의 재정을 영구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세종시의 보통 교부세는 2013년 1,591억 원에서 2025년 1,159억 원으로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부처 몇 개가 더 내려오는 것에 만족할 때가 아닙니다. 기관들이 세종시에 들어와 발생시키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그 재정 구조까지 함께 설계해야 진짜 행정 수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보한 재원은 100% 시민의 삶을 바꾸는 데 쓰겠습니다. 밤에 아이가 아플 때 갈 수 있는 24시간 소아응급 의료 체계, 예산 부족으로 흔들리는 여민전 확대 등에 투명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다음은 금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입니다. 방치된 금강 수변 공간에 문화 콘텐츠, 야시장, 가족 놀이 공간 등을 채워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랜드마크로 조성하겠습니다. 사람이 모이고 돈이 도는 세종형 수변 경제를 만들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상가 공실 문제까지 근본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내 차보다 편한 대중교통입니다. 대중교통을 타면 자가용보다 시간이 2배 이상 걸리는 현실부터 개혁해야 합니다. 버스 노선을 시민 수요 중심으로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굴곡 노선을 직선화하며 환승 체계를 효율적으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대중교통 개선 이뤄내겠습니다. 네, 공약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자,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 공약 발표에 대한 질문을 해주십시오.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제가 양 후보한테 질문을 합니까? 하 후보한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원희 후보님 좋은 공약 잘 들었습니다. 그 교부세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교부세 문제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돈을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정의 부족액을 보존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치단체의 부족액을 보전받는 그 산식이 필요할 텐데 어떤 논리로서 교부세를 더 받겠다고 하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개혁신당 하원희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질문이 조금 제가 말씀드린 공약하고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저는 교통 교부세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그것으로는 분명히 지금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뭔가 다른 가장 큰 공약을 재정을 말씀하시면서 예. 교통교부세를 말씀하셔서 예. 예, 저는 보통교부세 이거 한계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것으로 재정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보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게 이 파일럿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아마 두 후보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세종시는 대한민국 행정수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청사가 세종 금싸라기 땅 59만 제곱미터를 차지하고 도로, 교통, 소방, 행정 서비스 이런 인프라를 사용하는데 정작 세종시의 재산세는 한 푼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세종시 소상공인들은 상가 공실에 피, 눈물을 흘리면서도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데 가장 큰 행정 서비스를 누리는 국가는 공짜로 세종시를 이용하고 그 부담은 시민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는 정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한계가 있었던 보통 교부세 이런 문제 탈피해서 완전히 새로운 방식, 상상력과 추진력을 통해서 바꿔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종 시민들께 정말로 그런 내가 받아야 했던 정당한 그런 돈 받아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시간은 30초입니다. 예, 하원희 후보님 파일럿 제도 미국에서 온 제도지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청년이 머무는 도시로 세종이 성장해야 결국 세종이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청년이 머물기 위해서는 교육, 일자리, 주거, 문화, 건강 이 5개 조건이 부합이 돼야 되는데요. 우리 하 후보님 청년 공약에 대해서 좀 자세한 내용 좀. 예,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년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 청년 정책이라고 했을 때 어떤 대상이나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 고려하지 않고 하나에 뭉뚱거려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해법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세종시에서 가장 큰 문제, 청년 일자리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종시는 전기나 공업 용수 부족 그리고 가용 부지 3만 평에 불과한 그런 상황들 때문에 치명적인 인프라 한계를 가지고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동안 말로만 뭐 대기업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외치기만 했지만 기초 인프라조차 점검하지 않았던 그런 방치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가장 지금 필요한 청년 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제가 기회가 된다면 시장으로서 직접 컨트롤 타워가 되어서 중앙정부나 한전, 관련 기관들 그리고 인근 지자체까지 행정협의 주도하겠습니다. 국비나 특별골부세, 민간 투자까지 결합을 해서 전력과 용수 적기에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 유치 패키지 원스톱으로 만들겠습니다. 산업단지 지정부터 인허가, 법률, 행정 지원까지 모두 한 번에 잘 묶어서 기업들이 세종시가 정말 기업하기 편한 곳이구나 이런 것들을 정말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일자리가 생기고 기업이 유치가 되고 이런 선순환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청년 정책 중에서 일자리 문제 꼭 해결해서 청년들이 살기 좋은 세종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의 공약 발표를 듣겠습니다. 역시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네, 제 공약은 첫 번째로 우리 세종시를 AI 혁신 경제 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AI 시대가 지금 눈앞에 닥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AI는 미래의 경쟁력을 주도하는 굉장한 매체가 될 것입니다. 그 AI 혁신을 통해서 행정도 혁신하고 교통, 환경, 안전을 AI를 통해서 더욱더 안전한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저의 첫째 공약입니다. 두 번째 공약은 저녁과 휴일, 가족이 행복한 세종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확보해주고 그 공간을 마련해주고 또 활동을 보장해줌으로써 가족이 행복한 그런 세종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미래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경쟁하기에는 좁습니다. 국제 무대로 나가서 세계의 경제인 세계의 청년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글로벌 세대를 육성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국제 교류 재단도 만들고 청소년들의 도전과 창조 캠프도 만들어서 그들이 세계에서 숨쉬고 경쟁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로 금강수변을 시민 명소로 개발하겠습니다. 세종보를 가동시켜서 하은희 후보가 말씀드린 비단강 프로젝트, 비단강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할머니, 조부모들이 육아를 하면서 굉장히 고생들을 하십니다. 가정을 위해서도 육아 출산을 위해서도 저는 조부모에게도 수당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여성들이 경력 단절이나 또는 직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직장 여성 정책 개발원을 만들어서 그들을 위해 복지와 취업과 치유가 있는 종합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약 발표 잘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후보부터 공약 발표에 대한 질문을 해주십시오. 질문 시간은 역시 30초입니다. 예, 방금 최민호 후보께서 가족이 행복한 세종을 만들겠다 공약을 발표하셨는데요. 근데 정작 본인은 2023년도에 부지도 확정되고 설계도 끝나고 국비 15억 7천만 원까지 확보했던 방곡동 어린이 도서관 사업을 무산시켰습니다. 아무 이유 설명도 없이 사업을 폐기시켰습니다. 왜 그 사업을 중단시켰는지 자세하게 이유와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시간이 1분 30초입니다. 최민호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방곡동 어린이 도서관 사업을 이유도 없이 논리도 없이 무조건 폐기할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
개별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왜 폐지가 되었는지, 사업을 중단했는지는 이렇게 갑자기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분명히 재정난의 문제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곡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의 안전시설이나 시설상의 문제도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어린이 도서관은 어떤 지역이 됐든 간에, 그리고 또 어떤 수요가 있든 간에 만들어져야 됩니다. 우리 세종시에 어린이 도서관, 어린이 박물관, 그리고 국립도서관, 시립도서관, 많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 어린이 도서관, 이런 국공립 도서관을 통해서 도서 활동을 활발히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요. 이것이 가정을 통해서 가족들의 지식과 행복을 증진하는 데는 틀림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곡동 어린이 도서관이 이유도 없이 폐지됐다, 이런 말씀은 좀 과한 표현이시고요. 좀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제가 좀 연구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15초 정도 남았는데 답변 다 되셨습니까? 네. 네, 이어서 개혁신당 하은희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 시간은 역시 30초입니다. 예, 지난 토론회 통해서 후보님께서 MOU를 맺은 부분까지 투자 유치 성과에 넣었다는 것을 알고 조금 경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지난 임기 내에 똑같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말로는 대기업 유치 외치지만 가용부지 없고 정기 공업 연수 말씀드렸듯이 부족합니다. 지난 임기 동안 실제로 유치한 기업 중에 본사가 이전한 기업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는 어느 정도 이르렀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추민호 후보 답변해 주세요. 네, 22일 날 그때 MBC 토론회 때 조상호 후보께서 MOU를 만든 건 종이 한 장에 쓴 것으로 허위 사실이다. 기업 유치를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참 모욕적인 말씀입니다. 그 기업 유치 업무 협약 내용에 따라서 세종시가 산자부로부터 기업 유치 도시부 1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종이 한 장이라는 말씀하지 마세요. 그 종이 한 장의 업무 협약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과 기업과 정부가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아시지 못합니까? 그렇게 종이 한 장이 아니고 다만 MOU를 통해서 그것이 100% 보장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노력을 해야죠. 그것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뭐 본사를 어디로 유치했느냐, 그 실적을 말씀해 달라 그러면 그 통계를 이 당장에야 제가 말씀드리지 못합니다만, 우리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회사가 대전에서 본사를 이전해 왔지 않습니까? 다이소의 회사가 지금 전이면에 지금 건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큰 기업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눈을 감고 그저 종이 한 장에 불과한 MOU다, 실적이다, 그렇게 간단한 종이 한 장, 그렇다면 조상호 후보께서 지금 경제부 시장을 했던 그 8년에는 왜 그렇게 못했습니까? 1억 9천 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3억 4천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업 유치를 위해서 애쓰시는 공무원들, 기업인들, 정부 관계자들 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후보의 공약 발표를 듣겠습니다. 공약 발표 시간은 다른 후보자들과 마찬가지로 2분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세종 시민 여러분, 저는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으로 세종 발전을 위한 새로운 설계도를 만들었습니다. 첫째, 행정수도 세종 완성입니다. 행정수도 특별법을 9월 정기국회 때 제정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대통령실, 국회, 정부, 외교와 국방까지 온전히 책임지는 행정수도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행정수도 개헌을 마무리지어 세종의 눈으로 대한민국을 보는 새로운 세상을 열겠습니다. 둘째, 자족기능 확충입니다. KTX 세종중앙역을 신설하고 종합국립대학교, 한예종, 키자니아를 유치해서 행정수도의 격에 맞는 교통, 문화, 교육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국가산단, 지편동 테크밸리, 디지털 미디어 단지 등 3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AI, 반도체, 바이오, 지식 서비스, 디지털 콘텐츠의 5대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혁신 일자리 5,000개를 만들어 전국 청년들이 모여드는 청년 수도를 만들겠습니다.
관광특구 지정과 상권 혁신으로 소상공인의 매출을 올리고 버스 노선 재배치, 배차 간격 단축 등으로 빠르고 똑똑한 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영유아 급식 공공책임제 강화, 청소년 쉼터와 노인복지관 설치, 누리콜 운영 확대 등 촘촘한 복지를 구축하겠습니다. 강한 추진력의 조상호가 빠르고 강하게 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공약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개혁신당 하원의 후보부터 공약 발표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역시 30초입니다. 예, 제가 지난 토론회에서 지적했듯이 키자니아 공약 형실성이 떨어지는 점도 그렇고 조상호 후보님의 공약을 보다 보면 무언가 굉장히 거창하긴 한데 현실적인 가능성 검토 없이 듣기에 좋은 그런 말들로 되어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보통교부세 얘기가 나와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1조 2천억 원 국가에서 받아오겠다고 법 개정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교부세는 정해진 파일을 나누는 것인데 타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 법을 순순히 통과시켜줄지 의문이 들어서 질문 드려봅니다. 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후보 답변해 주세요. 예, 우리 하 후보님 말씀처럼 실제로 보통교부세를 개편하는 것 자체가 쉬운 과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집권 여당 후보로서 또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으로 또 보통교부세를 가지고 기재부와 행안부하고 머리를 맞대고 싸우고 또 협력했던 제 입장에서는 반드시 좀 해결해야 되는 과제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희 세종시만 보통교부세를 늘리자 하면 나머지 16개, 이제는 15개 시도가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제로섬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국세의 19.24%인 현재 보통교부세 총액을 21%, 최대 22%까지 총액을 늘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 세종시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저희 세종시가 정당하게 받을 목, 그러니까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은 정률제를 도입할 때 제주도와 같은 기준으로 저희 세종시가 받는 거에 대해서 나머지 시도지사들의 동의를 제가 받아오겠습니다. 대통령께도 이런 방안으로 함께 추진하자고 건의하겠습니다. 행안부 장관 설득하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세종시 재정 안정 문제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 시간은 역시 30초입니다. 우리 세종시는 행정 수도입니다. 그 말씀은 지금 우리의 세종시에 43개 중앙부처의 공무원들이 한 2, 3만 명이 이 TV 토론을 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이 각 부처에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공약이 얼마나 허황된 걸 잘 판단하시라고 봅니다. KTX 세종중앙역 아직 용역도 시작 막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치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또 국립종합대학을 유치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유치하겠다는 건지 네,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시간은 역시 1분 30초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4년이 결국은 완전히 정체되었고 뭐 하나 우리 시민들을 위한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 것이 없고 오로지 세종보, 오로지 꽃잔치 이 얘기만 하다가 4년이 흘러갔습니다. 제가 공약을 발표하는 날부터 말씀드렸지만 KTX 세종중앙역은 이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한반도 KTX라는 서울, 세종, 호남을 연결하는 새로운 KTX 노선입니다. 이것이 남북으로 이어지고 동서로는 동서균형 고속철도라는 영덕에서 세종을 거쳐 새만금으로 이어지는 철도 노선 2개를 제안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것을 당장 아니면 우리 세종시의 비용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행정수도의 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그 호남선의 간이역 개념으로 세종역을 설치하자는 개념을 얘기하지 말고 진짜로 우리 세종시를 위한 행정수도를 위한 철도망을 구축하기 위해선 이것이 가장 좋으니 우리가 지혜를 모아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합국립대학교, 세상의 행정수도의
그 나라를 대표하는 대학이 없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6개월 했다고 해도 행복청장을 지낸 최민호 후보도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네, 이번에는 세종시장 선거 후보로서 자질과 공약 내용을 각 후보자끼리 검증할 수 있는 주도권 상호 토론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토론 시간은 5분씩 드리는데요. 가급적 질문과 답변은 1분 이내로 해주십시오. 상대 후보자의 답변 시간은 최소 30초를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께서는 특정 후보에게만 질문하시지 마시고 상대 두 후보에게 골고루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타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인신공격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하원희 후보에게 먼저 토론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을 시작해 주십시오. 예, 조상호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을 외치면서 대통령 제2집무실 그리고 국회 분원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행정수도 완성 의지도 약해 보이고 오히려 서울과 세종을 중복으로 분산시키면서 지방 분권이나 효율성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후보자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질문을 좀 잘못하신 건데요. 그동안에 이제 국회법이나 이런 것들을 개정을 해서 국회 세종의사당을 추진하고 있었고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만든 작업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번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수도 특별법이 제정되면 국회는 완전 이전하는 거고 대통령실도 세종에 설치되는 겁니다. 서울에 있는 모든 중앙부처 전부 다 세종으로 오는 그 특별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계속 특별법 말씀을 하시면서 민주당이 약속을 하겠다 이런 말씀 충분히 저희는 듣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 공허한 얘기들이고요. 저 하원의와 개혁신당은 일관되게 특별법 우회가 아니라 헌법 명문화가 우선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또 지속적으로 국회 본원 이전, 대통령 집무실의 완전 이전까지 주장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상호 후보님께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토론회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행정수도 특별법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특별법에 대해 99% 합헌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오늘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를 근거로 해서 지방선거 후에 특별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만에 하나라도 99% 합헌 예측이 틀린다면 특별법이 위헌 결정을 받게 돼서 후폭풍이 일어날 텐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실 건지 질문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후보님께서는 조금 말을 바꾸셨어요. 개헌과 특별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민주당과 후보님께서 최근까지 이제 지방선거 전에 최근까지 개헌 없이 특별법을 우선 추진했던 것은 대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단순히 선거용 보여주기식 행태였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하 후보님 염려하시는 분은 잘 알겠지만 지난 불과 며칠 전까지 저희 민주당에서 개헌안을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결국 국민의힘이 끝까지 반대해서 무산됐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수도 특별법을 추진하는 것과 지금 개헌 논의는 계속되고 있죠. 근데 다만 다들 염려하셨던 것처럼 이번 개헌안은 국민의힘도 받아들일 정도 수준으로 하자. 그래서 균형 발전에 대한 규정만 넣고 행정수도에 대한 규정을 담지를 못했습니다. 예, 저도 후보님. 그거에 대해서 예. 좀 비판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예, 30초가 돼서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보기에는 좀 계속 그 핵심을 좀 빗나가시는 것 같아요. 개헌 없이 특별법을 우선 추진했던 게 확실한데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피해 가시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다음은 최민호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지난번 토론회에서 제가 제대로 답변을 듣지 못해서 다시 한번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부 이제 언론 보도나 시민 단체들의 주장에 따르면 소수 정당 후보 토론회에서 배제하고 진행을 하자 이렇게 불공정한 시도를 좀 했다라는 의혹들이 좀 제기됩니다.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드릴게요.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는 5월 26일이죠. 그때는 이전 토론회를 이해하셨던 것 같아요. 5월 26일 예정된 지방선거 후보자 초청 세종시 여성정책 토론회에 대해서 국민의힘 최민호 예비 후보 캠프는 소수정당 개혁신당 하헌휘 후보를 배제한 1대1 토론을 요구하며 불참을 통보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사실이 아닌 게 아니라 사실입니다. 답변 드릴까요? 너무 당당하게 말씀하시니까 네, 이유를 좀 원칙이 있기 때문에 여쭙겠습니다. 네. SKB에서 우리 방송 토론을 할 때 3자로 할 거냐 2자로 할 거냐 할 때 언론사에서 잠시만요. 그 토론회가 아니고요. 여성정책 토론회 압니다. 겁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 말씀 좀 그러나 해주셨으면 정확하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지율의 5% 이상 되는 후보들만 대상으로 한다라는 원칙을 세웠기 때문에 SKB에서도 양자만 했습니다. 여성 토론 개반을 해서도 3자가 온다고 하길래 그럼 원칙은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거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 SKB에서는 참석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럼 하나의 원칙을 세워야 되는 게 참석하지 않은 게 5%가 안 됐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럼 그 그런데 원칙을 지금 지켜서 토론도 해야 될 거 30초가 아니겠습니까? 돼서 제가 말씀드린 그 토론회에서는 제가 충분히 참석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는데 거기에서 그것을 방해했다 이렇게. 네, 주어진 발언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자, 다음 이어서 기호 2번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에게 주도권 토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역시 5분입니다. 우선 조상호 후보께 토론보다 이제 사실 확인을 좀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토론 때 충광농원에 가보신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여러 번 가봤다, 간담회도 해봤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좀 달라서 그럼 최근엔 언제 가셨는지, 누구를 만나셨는지 좀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최민호 후보님께서는 함께 일하는 분을 믿으시든가 아니면 교체를 하시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상대 후보가 그 자리에 갔다라고 말씀드렸고 그것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으면 그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럼 됐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는지 제가 현장에서 아니 왜 같이 일하는 분을 못 믿습니까? 아니 믿을 만한 말씀을 하셔야 믿죠. 제가 지난번에도 특구를 2개나 지정했는데 전혀 안 했다. 이런 말씀에서 허위사실이라고 제가 법적 조치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조상호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게 허위가 섞여 있는데 제가 어떻게 100% 믿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알겠습니다. 가셨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알고요.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립대학을 말씀하시니 마치 행복청장이었던 저나 국립대학 없는 세종시가 말이 되느냐 하시면서 당위성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조상호 후보님의 토론을 들어보면 세종시장이 아니라 마치 본인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장 같으세요. 시도지사를 설득하고 장관을 설득해서 내가 만들어내겠다. 듣기야 시원합니다. 그러나 그게 현실성이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 시도지사가 어디 있고 그렇게 노력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국립대학 말씀하시니까 여쭤보겠습니다. 2019년에 카이스트에서 세종시에 융합의과학원을 만드는 그런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세종시에서는 바로 국립대학을 카이스트를 유치하는 데 협약을 한 것이에요. 그때 19년도였기 때문에 20년, 21년도가 조상호 부시장이 있을 때입니다. 담당을 하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2023년, 22년도에 그 카이스트 대학원이 오송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오기로 돼 있고 오겠다고 한데도 놓친 경우에 있어서 또 다른 국립대학 못 유치했다 이렇게 비난을 하시는 입장에서 볼 때 그렇다면 카이스트 그때 왜 떠났습니까? 울산에 유니스트라는 명문대학이 있는데요. 단 한 가지 이유, 울산만 국립대가 없다는 울산 시민들의 요구를 노무현 대통령께서 들어준 겁니다. 지금 행정수도에 조상호 대학이 의원님, 제가 없다라는 카이스트를 거를 물었습니다. 당위성만 말씀하지 마시고 질문에 정확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자꾸 그렇게 허황되고 핀트에 안 맞는 말씀하시니까 토론이 나아가질 않지 않습니까? 카이스트는 그때 담당하셨을 때 아닙니까? 그걸 말씀해 주세요. 왜 떠나갔는지. 아니 최민호 후보님은 본인이 대학을 유치하지 못한 책임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과거에 있었던 일 중에서 그게 어떻게 됐는지를 좀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
그게 무슨 특별한 공약이 조상호 되겠습니까? 후보님, 그때 카이스트 대학원이 세종시에 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제가 행복청장부터 추진했던 일인데 제가 시장이 되고 보니 세종시에 가도록 돼 있던 게 20년, 21년, 2년 동안 어떤 이유 때문인지 오송으로 떠나고 말았어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시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겁니다. 아니 행복청장 국립대학을 때부터 새로 추진하셨다 유치하는 것도 그러면 중요하지만 10년 동안은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카이스트가 오도록 돼 있던 그 세종시에서 왜 떠나갔는지를 묻는데 자꾸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지금 이 초점이 맞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보실 적에 지금 정확한 답변을 하고 계시다고 보십니까?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게 행복청장 때부터 추진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시작하면은 제가 부시장을 할 때까지 10년이 넘는 세월인데 또 저렇게 말씀하시네요. 아니 그러면은 2011년도에 추진했다고 할 적에는 제가 카이스트의 서남표 총장님께 이런 부분을 제안을 했어요. 그러나 제가 행복청장을 떠난 뒤에 저는 떠났지만 세종시하고 잘 얘기가 돼서 2019년도에 협약을 맺었는데 2년 만에 그것이 무산이 되고 떠났습니다. 그 책임을 행복청장한테 묻습니까? 그 당시에 부시장했던 조상호 후보도 책임이 더 큰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왜 그 부분을 말씀을 안 하시냐는 겁니다. 뭐 후보님 말씀이 다 사실이라면 당연히 저도 책임이 있고 소중하게 알기나 하십니까? 아, 그런데 그러면 저는 김승원 경제부시장한테 최민호 후보님의 실정을 지금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얘기 같은데 좀 이해는 잘 안 갑니다. 김승원 경제부시장이 누구예요? 자, 주어진 발언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 시간은 역시 5분입니다. 예, 하원희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토론 시간에 어떻게 보면은 좀 나를 세우는 말씀을 좀 드리게 돼요. 특히 재정 문제 관련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희처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내부 사정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 분들이 저한테 이제 이 상황을 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 계속 주세요. 예를 들면 지금 올해 영유아 보육료 같은 경우 시비가 1,464억 원이 필요한데 지금 예산에 247억 원, 총액의 17%만 편성이 됐다라고 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270명인데 인건비가 8개월치만 편성되고 나머지 금액은 아예 예산을 안 정했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 토론회에도 말씀드렸지만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중에 재정 안정화 개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21년도에는 2,500억 정도가 들어있었는데 지금은 1억 2,500만 원 정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하 후보님, 지금 세종시 재정 상황 어떻게 풀어갔으면 좋겠는지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도 지난번 토론회에서 그 안정화 계정 1억, 지금 개인 비상금 계좌보다도 더 적게 들어있다. 이 말 듣고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지금 제일 급하게 처리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세종형 파일럿, 그런 어떤 정부의 구걸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받아야 되는 정당한 권한, 그런 것들을 되찾아오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거는 제가 현직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하는 게 더 책임 있게 말씀드릴 수 있지 이렇게 않을까요? 진행해도 괜찮습니까? 우선 안정화 개정이 답변 기회를 후보님. 주시겠습니까? 네. 아니 사회자님, 잠깐 제가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렇게 네. 들어오시는 건 괜찮은 건가요? 미안합니다. 네. 최 후보님, 네. 잠시 후에 답변 시간을 드리도록 하시죠. 감사합니다. 예. 답변 계속하십시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현실성 있는 정책들부터 하나씩 해결을 해야 우리 세종시 재정 문제 해결할 수 있다.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재정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지금 후보님은 최소한 최민호 후보님은 토론의 룰조차도 지키지 않으면서 나머지 후보들이나 방송사에 준비된 일정을 지키지 않는 그런 태도는 저는 정말로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적절한 최민호 발언을 후보님께 하니까 제가 좀 말씀드린 질문을 좀 건데요.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올해 초인 것 같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세종시 복지국 담당 국장이 필수 복지 예산이 본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그리고 이게 이어진 보도에 따르면 확보된 복지 예산은 8월이면 바닥나고 복지부 국비를 미리 당겨 쓰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이게 이대로라면은 다음 달 쓸 돈까지 미리 땡겨서 이번 달을 지금 버티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지금 아까 우리 최민호 후보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시겠다라고 네. 하셨는데 그 1억 2,500만 원 남은 재정 안정화 개정 그 사태도 먼저 좀 설명 좀 하시면서 좀 답변 좀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우선 통합안정기금에 그 안정화 개정이 있고 통합 개정이 있습니다. 근데 안정화 개정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안정화 개정의 재원은 순세계 잉여금의 30%를 채워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세계 잉여금이 나오지 않으면 그 안정화 기금은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적다는 것은 지출을 알뜰하게 했다는 얘기지 우선 재원이 부족하다는 걸 연결시킬 부분이 아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세종시가 여러 가지로 재정이 어려워서 20%의 삭감 예산을 했다는 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정도면 됐죠? 답변하실 그러다 만큼 보니까 하신 것 그런 건데 같아요. 네. 안정화 개정이 아니 무엇인지 그 정도면 알고 답변을 물어주세요. 하신 것 같고요. 네. 이게 21년에 2,595억이 있다가 그 다음에는 한 700억에서 800억 정도 있었고요. 뭐 저희랑 비교할 수준은 아니지만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 7조 정도 금액이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세종시의 마지막 비상금, 마지막 통장에 1억 2,500만 원이 남아 있다. 이거를 다음 시장이 물려받아야 돼요. 네, 주어진 발언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회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세 분 후보에게 1분씩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호 2번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하시겠습니다. 네,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조상호 후보님 정확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그렇게 허황된 말씀하시고 안정화 개정이 최후의 무슨 기금이다. 아닙니다. 통합기금이 있고요. 그 재정 통합을 만든 그 시점이 바로 조상호 후보가 경제부시장 할 때입니다. 정확하게 사실 판단을 하시고 시민 앞에서 토론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하원희 후보께서는 여러 가지 참신한 아이디어를 참 주셨습니다. 우리가 참고를 많이 할 텐데 그러나 이것도 현실성을 보고 중앙부처와 다른 자치단체의 형평성을 보아가면서 현실성 있는 제안을 제시를 해주셔야지 비현실적인 걸 제시해 놓고 그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의욕이 부족하다. 왜 그런 의욕이 없느냐? 이렇게 몰아붙이면 행정이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행정도 룰이 있고요. 타 자치단체나 정부를 같이 협업하면서 존중하는 그런 규칙이 있고 법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세요. 예, 세종시 재정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세종시는 행정수도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더 좋은 교육을 위해 떠나지 않아도 되는 도시, 좋은 일자리를 찾아 전국에서 청년들이 모여드는 도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희망을 되찾고 골목마다 활력이 살아나는 도시, 문화와 산업, 자연과 첨단 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 우리가 만들어야 할 세종의 미래입니다. 일 잘하는 이재명 대통령님, 집권여당 민주당, 일하는 세종시장 조상호가 삼각편대가 되어 다시 세종을 깨우고 세종을 다시 뛰게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 마무리 발언 기호 4번 개혁신당 하헌희 후보입니다. 예, 오늘 토론회 어떠셨습니까? 세종시를 망친 장본인들께서 서로 책임 전가하기에 급급합니다. 한치도 벗어남 없이 예상했던 그림 그대로입니다. 능력과 의지가 없다면 제발 깔끔하게 인정하고 물러나 주십시오. 존경하는 세종 시민 여러분, 이제 남은 10여일 동안
거대 양당의 선거운동원들의 현란한 춤사위, 신나는 노래가 거리에 가득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두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세금을 써서 자기 홍보하는 것이라면 마냥 즐겁게 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겉만 번지르르한 화려함에 속지 말아주십시오. 대신에 저는 저 비용 고효율, 진심을 다하고자 혼자서 시민 한 분 한 분을 직접 찾아뵈며 소통하겠습니다. 같은 선택을 하고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야말로 지역 정치의 세대 교체가 필요합니다. 기호 4번 저 하원이와 함께 다시 뛰는 세종시를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TJB 초청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세종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앞으로 4년간 세종시를 이끌어갈 후보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는 TJB 홈페이지 및 TJB 뉴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